혹시 논문 한 편 쓰려고 밤새 자료 찾아본 경험 다들 있으시죠? 저도 그런데요. 이제 그 풍경이 인공지능, 그러니까 AI 때문에 완전히 바뀌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AI가 학술 연구의 지도를 어떻게 새로 그리고 있는지 한번 깊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따라갈 길입니다. 먼저 AI가 학계에서 얼마나 큰 흐름이 되고 있는지 새로운 트렌드를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이걸 쓰면 연구 효율이 얼마나 좋아지는지, 결과물의 퀄리티는 또 어떻게 올라가는지 알아볼 겁니다. 물론 사용하기 전에 꼭 알아둬야 할 주의점들도 짚어봐야겠죠? 마지막으로 앞으로 미래 연구자에게 진짜 중요한 핵심 역량이 뭔지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도 갖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바로 AI. 이게 학계의 새로운 트렌드가 되고 있다는 건데요. 이제 뭐랄까, 선택사항이 아니라 거의 기본 장비처럼 여겨지고 있다는 거죠. 이 표를 보시면 AI 이전과 이후가 얼마나 다른지 확 와닿으실 거예요. 예전에는 진짜 반복적인 데이터 수집이나 시간 엄청 걸리는 문헌 검토, 서식 맞추는 거 이런 데 시간을 다 썼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AI가 이런 것들을 자동화해주니까 우리는 연구의 진짜 핵심, 그러니까 비판적으로 생각하고 분석하는 데 집중할 수 있게 된 거죠. 한마디로 일의 본질에 더 가까워진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넘어가서 AI가 연구 효율을 얼마나 높여주는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게 연구자들한테는 제일 중요한 시간을 벌어주는 거거든요. 핵심은 이겁니다. 검색하는 시간은 줄이고 생각하는 시간은 늘린다. 그 비결이 뭐냐? 바로 자동화죠. 연구자들을 정말 지치게 만들었던 그 수많은 반복적인 일들 있잖아요. 이제 그걸 AI가 정말 순식간에 묵묵히 다 처리해주는 시대가 온 겁니다. 보세요. 관련 논문을 순식간에 찾아서 요약해주고요. 데이터 분석이나 처리 같은 복잡한 작업도 자동화해주죠. 심지어 연구 주제를 뭘로 할지 막막할 때 추천까지 해준다니까요. 와, 이러니 연구에 들어가는 전체 시간과 노력이 얼마나 줄어들겠어요. 예전이랑은 정말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속도가 붙는 거죠. 자,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근데 AI가 단순히 일을 빨리 처리해주는 그런 단거리 선수 같은 역할만 하는 게 아닙니다. 연구 결과물의 퀄리티, 즉 질 자체를 높여주는 아주 똑똑한 파트너가 되어주기도 하거든요. 특히 이 부분, 저는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해외 저널에 논문 낼 때 가장 힘든 게 사실 언어의 장벽이잖아요. 바로 그 언어적인 한계를 AI가 극복하게 도와준다는 겁니다. 이건 연구자들한테는 그야말로 게임 체인저나 다름없죠. 여기 표를 좀 보세요. 문법이나 논리 오류 잡아주는 건 이제 기본이고요. 학술지마다 다른 그 복잡한 인용 양식도 알아서 맞춰주죠. 근데 여기서 진짜 재밌는 건 아이디어 브레인스토밍 파트너가 되어준다는 거예요. 새로운 관점을 툭툭 던져주고 기존 연구들을 시각화해서 보여주면서 이런 관계가 있었네? 하는 통찰력을 자극한다는 거죠.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비용 절감 효과도 무시 못해요. 예전엔 비싼 돈 주고 외부 교정, 교열 맡겼어야 했는데 그럴 필요가 줄어드는 거죠. 또 표 만들고 문서 구조 잡는 사실 좀 귀찮은 작업들도 알아서 척척 해주고요. 심지어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필요할 때 옆에서 말을 걸어주는 브레인스토밍 파트너 역할까지 합니다. 이런 장점들이 하나하나 모여서 연구 과정 전체를 더 효율적이고 또 혁신적으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잠깐 숨을 고르고 가야 합니다. 이렇게 좋기만 한 것 같은 AI, 과연 만능 열쇠일까요? 이 강력한 도구를 제대로 그리고 현명하게 쓰려면 우리가 반드시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봐야 합니다. 그래서 AI가 정말 모든 걸 해결해 줄까? AI를 키기 전에 모든 연구자가 한 번쯤은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할 문제죠. 정답은 여기에 있습니다. AI는 연구자의 창의성과 비판적 사고를 대체할 수 없다. 이걸 절대 잊으면 안 돼요. AI는 정말 뛰어난 조수일지는 몰라도 연구의 방향을 결정하고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내고 날카롭게 비판하는 그 주체, 바로 연구자 자신을 대신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첫째, 윤리 문제. 이걸 악용하지 않고 학문적 진실성을 지키는 것. 둘째, 표절 문제. 모든 내용이 독창적이고 제대로 출처가 표기되었는지 확인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데이터 신뢰성. AI가 뱉어낸 정보가 진짜 정확한지 반드시 검증해야 한다는 거죠.
이건 그냥 하면 좋은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할 철칙입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AI는 기장이 아니라 부조종사라는 겁니다. 비행기의 최종 책임은 언제나 기장에게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연구의 최종 검증, 윤리적인 판단, 그리고 이 정보가 믿을 만한지 확인하는 그 마지막 책임은 언제나 연구자인 바로 여러분에게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미래의 연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야기를 마무리해 볼까 합니다. 과연 미래 연구자의 핵심 역량은 무엇이 될까요? 오늘 이야기에서 딱 하나만 기억해야 한다면 바로 이겁니다. AI는 연구자를 대체하는 게 아니라 연구자의 능력을 증강시켜주는 보조 도구라는 사실이요. 그러니까 AI를 내 자리를 빼앗을 경쟁자로 볼 게 아니라 내 능력을 몇 배로 키워줄 강력한 파트너로 봐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건 거의 확실한 미래입니다. 앞으로는 이 AI 도구를 얼마나 잘 다루느냐가 그 연구자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핵심 역량이 될 겁니다. 비유하자면 예전에는 도서관 데이터베이스 검색을 잘하는 게 중요했다면 이제는 AI를 잘 활용하는 게 그만큼, 아니 어쩌면 그 이상으로 기본적인 능력이 될 거라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이 AI라는 새로운 시대에 여러분의 연구는 어떻게 진화하게 될까요? 이 강력한 도구를 손에 쥐고 여러분은 과연 어떤 더 큰 질문을 던지고 또 어떤 더 나은 답을 찾아내시겠습니까? 안녕하세요. 논문 쓰는 거. 정말 만만치 않죠? 오늘은요, 이 힘들고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는 과정을 확 바꾸어줄 AI 도구 활용법. 이걸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눈앞에 그 하얀 화면에 커서만 깜빡깜빡. 대체 어디서부터 손대야 할지 막막했던 경험 다들 한 번쯤은 있으시죠? 네, 괜찮습니다. 그게 절대 여러분만 겪는 어려움이 아니거든요. 하지만 이제 우리한테 정말 강력한 지원군이 생겼어요. 바로 AI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AI가 글을 막 뚝딱 써주는 그런 마법 지팡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24시간 내내 옆에서 도와주는 초능력 연구 조수, 그러니까 여러분만의 슈퍼파워 툴킷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똑똑한 조수를 어떻게 100% 활용할 수 있을지 그 여정을 한번 떠나볼까요? 먼저 아이디어 탐색부터 시작해서 초안 작성하고 글 다듬고 인용 관리하는 것까지, 그리고 마지막엔 이 모든 걸 합쳐서 여러분만의 완벽한 AI 워크플로우를 만드는 법까지 제가 하나하나 다 알려드릴게요. 핵심 전략은 진짜 간단해요. 이 거대한 논문 작성이라는 산을요, 여러 단계로 잘게 쪼개는 거예요. 그리고 각 단계에 딱 맞는 그야말로 최적의 AI 도구를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따라갈 워크플로우는 크게 딱 4단계예요. 연구, 초안, 다듬기, 그리고 최종 검토. 이 4가지 단계를 머릿속 지도처럼 딱 넣어두시면 앞으로 제가 드리는 설명이 훨씬 쉽게 와닿으실 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 단계부터 바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연구와 아이디어 탐색입니다. 와, 이 단계가 진짜 중요한데요. 여기서 기초를 정말 탄탄하게 쌓아주면 나중에 몇 시간, 아니 며칠은 아낄 수 있거든요. 그만큼 가장 중요한 단계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이 단계에서 우리를 도와줄 조수들을 한번 만나볼까요? 자, 먼저 컨센서스가 있어요. 얘는 내 연구 질문에 대한 핵심 주장이 대체 뭐야? 라고 물어보면 답을 딱 찾아주는 아주 똑똑한 검색 인진 같은 친구고요. 사이스페이스는 뭐냐면 PDF 논문을 그냥 던져주고 야, 이 논문 반복론만 요약해봐. 이렇게 직접 물어볼 수 있는 정말 똑똑한 분석가예요. 그리고 마지막 커넥티드 페이퍼즈는 이건 진짜 특별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커넥티드 페이퍼즈는 관련 논문들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시각적인 지도로 그려줘요. 와, 이거 보면 어떤 논문이 이 분야의 핵심인지, 내 연구가 지금 어떤 흐름 속에 있는지를 그냥 바로 알 수 있어요. 아예 새로운 연구 분야에 처음 발을 들일 때 이거만큼 강력한 무기가 또 없습니다. 자, 이렇게 연구 자료는 충분히 모았어요. 그럼 이제 그 두렵기만 하던 하얀 화면을 채워나갈 시간이죠. 바로 2단계, 초안 작성과 구조화입니다. 이 단계에서는요, 챗 GPT가 아주 창의적인 브레인스토밍 파트너가 될 수 있어요. 그냥 연구 아이디어를 툭 던져주면 같이 막 아이디어를 발전시키거나 논문의 첫 번째 뼈대를 잡아주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업월드나 오픈리드 같은 도구들. 이건 진짜 수많은 논문들을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요약해줘서 우리가 제일 힘들어하는 그 문헌 연구 파트 쓰는 시간을 확 줄여줍니다. 좋아요. 이제 초안이 나왔습니다. 근데 아시죠? 이건 정말 시작일 뿐이라는 거. 이제부터가 진짜죠. 3단계. 이 거친 초고를 아주 날카롭고 설득력 있는 명문으로 다듬는 과정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 단계에는 정말 전문가급 조수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 워드바이스 AI는 학술적인 글쓰기 스타일에 딱 맞춰져 있어서 특히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분들한테는 정말 큰 힘이 돼요. 페이퍼팔은 한 단계 더 나아가서요. 그냥 문법만 보는 게 아니라 글의 논리적인 흐름이나 표현이 일관적인지 혹시 불필요하게 반복되는 부분은 없는지 이런 깊이 있는 분석까지 해줍니다. 물론 그래멀리나 쿨보처럼 기본적인 문법을 잡아주거나 더 학술적인 표현으로 바꿔주는 도구들도 여전히 아주 유용하고요. 자, 이제 정말 거의 다 왔습니다. 마지막 단계, 최종 검토 단계예요. 모든 연구자들이 머리를 쥐어뜯는다는 바로 그 인용 관리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디테일 하나하나까지 완벽하게 만드는 과정이죠. 여기서 조테로 같은 참고 문헌 관리 도구는 이건 진짜 구세주입니다. 수백 개나 되는 참고 문헌을 일일이 손으로 정리하고 저널마다 다른 형식에 맞춰서 바꾸고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이 모든 수작업에서 우리를 완벽하게 해방시켜줍니다. 그냥 클릭 몇 번이면 모든 게 끝나요. 자, 이렇게 오늘 4단계에 걸쳐서 정말 다양한 도구들을 살펴왔는데요. 그럼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이 중에서 최고의 도구는 대체 뭐야? 근데요, 어쩌면 이 질문 자체가 잘못된 질문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문장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에요. 뭐든지 다 해주는 만능 도구 하나를 찾는 게 아니고요. 각 단계의 목적에 딱 맞는 최고의 선수들을 모아서 여러분만의 어벤져스 드림팀을 만드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진짜 목표는 이 모든 걸 한 방에 해결해주는 완벽한 도구 하나를 찾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대신에 여러분 자신에게 꼭 맞는 완벽한 워크플로우를 직접 만들어가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연구할 땐 컨센서스랑 커넥티드 페이퍼스를 쓰고 초안은 챗GPT랑 같이 쓰고 글 다듬을 땐 워드바이스 AI 도움을 받고 마지막 인용은 조테로로 깔끔하게 끝내야지 하는 식으로요. AI가 이렇게 우리의 똑똑한 연구조수가 되어주는 시대. 그렇다면 미래 연구자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아마도 지루하고 반복적인 작업에서 해방돼서 훨씬 더 창의적이고 더 본질적이고 더 깊이 있는 질문을 던지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요? 한번 생각해보게 되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유익하고 신기한 주제를 준비했어요. 바로 AI를 활용해 빠르고 효율적으로 논문 초안을 쓰는 비법을 알려드릴게요. 최근에 제가 다양한 인공지능 관련 연구 강의와 유튜브에서 본 유익한 영상들을 바탕으로 직접 정리하고 시도해봤는데요. 결과는 정말 놀라웠어요. 논문 작성에 드는 시간이 엄청나게 줄었답니다. 첫 단계로 논문의 인트로덕션 구조를 잡을 때는 GPT가 정말 유용해요. GPT에게 인트로의 구조를 요청하면 첫 번째 문단에서는 간단한 주제에 대한 내용을 기술하고 두 번째 문단에서는 연구 방법에 대한 내용, 세 번째 문단에서는 아직 연구되지 않은 분야를 알려주는데요. 이걸 토대로 서론의 전체적인 틀을 확실하게 세울 수 있답니다. 다음으로는 엘리사이트라는 엔진을 활용해서 레퍼런스를 쉽고 빠르게 관리할 수 있어요. 이 엔진은 논문들의 연구 디자인이나 대상자 수 같은 주요 정보를 표 형태로 깔끔하게 정리해줘요. 그리고 이 데이터를 CSV 파일로 저장해서 GPT에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정말 편리하죠? 그리고 APA 스타일로 정확한 레퍼런스 리스트를 만들 때 GPT가 다시 한번 큰 도움을 줍니다. CSV 데이터를 APA 스타일로 깔끔하게 정리해줘서 논문의 신뢰도를 높이는데 매우 효과적이에요. 논문에서 인용이 빠질 수 없죠? 인용구를 정확히 다룰 때는 사이트라는 엔진을 추천드려요. 어떤 논문들이 어떻게 인용되고 있는지를 직접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정확한 인용 문구를 선택하고 활용할 수 있어 논문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논문 내용 작성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때는 클로드라는 엔진을 적극 추천합니다. 클로드는 자연스러운 표현과 AI 특유의 부자연스러움 없이 글을 매끄럽게 작성해줘서 논문 초안을 빠르고 정확하게 완성할 수 있어요. 연구 방법, 메서드 부분 작성이 어렵다고요? 걱정 마세요. 사이스페이스 엔진을 사용하면 원하는 논문에서 메서드를 요약해서 쉽게 가져올 수 있답니다. 덕분에 연구 방법을 빠르게 작성할 수 있어
효율성 최고, 결과 리절츠와 토론 디스커션 섹션은 GPT와 클로드를 번갈아 쓰면 좋습니다. GPT로 초안을 빠르게 작성하고 클로드로 보다 자연스럽고 정교한 글로 마무리하면 완성도가 한층 더 높아져요. 물론 마지막으로 논문을 제출하기 전에 반드시 내용을 꼼꼼히 점검해야 해요. AI가 만든 초안에서 특히 인용 문구의 정확성이나 주요 논문 누락 여부 등을 철저히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이 효율적이고 신기한 AI 활용법을 통해 논문 쓰는 시간을 크게 줄이고 즐겁게 작성해보세요. 궁금한 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시고 다음에도 더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AI 구글 이너베이터 이지영 교수의 마이크로 러닝. 안녕하세요. 오늘은 AI를 어떻게 활용해야 논문 작성 그 힘든 과정을 초안부터 완성까지 완전히 확 바꿀 수 있는지 그 비법을 같이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논문 써야 되는데 그 하얀 화면만 멍하니 쳐다보면서 이걸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나 막막했던 경험 다들 있으시죠? 연구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마 100번 공감하실 거예요. 그 압박감 정말 장난 아니잖아요? 그런데 말이죠. 이제 그런 걱정은 좀 덜어두셔도 될 것 같아요. AI가 우리 연구자를 대체한다? 절대 아니고요. 오히려 글쓰기 과정을 정말 획기적으로 효율적으로 만들어주는 뭐랄까 아주 똑똑한 개인 비서, 조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가장 첫 번째 단계죠. 바로 초안 작성. 여기서부터 AI가 어떻게 판을 바꾸는지 한번 제대로 들여다볼까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진짜 핵심인데요. AI가 내놓는 결과물의 퀄리티는요. 전적으로 우리가 어떤 지시를 내리느냐, 바로 그 프롬프트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요구할수록 정말 깜짝 놀랄 만큼 좋은 초안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에요. 그냥 논문 써줘가 아니라 내 연구 주제에 대해서 서론, 방법, 결과, 토의, 바로 이 IMRAD 형식에 딱 맞춰서 논문 초안 하나만 작성해 줄래? 이렇게 아주 명확하게 요청하는 거죠. 그러면 AI가 정말 정확하게 표준 학술 구조에 맞는 뼈대를 딱 하고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근데 AI의 진짜 능력은 이게 다가 아니에요. 챗 GPT나 사이스페이스 같은 툴들 이거 한번 써보시면요. 관련 문헌들을 싹 요약해주고 핵심 참고 문헌도 이거 보세요 하고 추천해주고요. 심지어 그 귀찮은 참고 문헌 목록까지 자동으로 만들어준다니까요. 와, 이러면 자료 찾고 정리하는 데 들어가는 그 어마어마한 시간을 아낄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초안이 딱 준비됐습니다. 그럼 이제 뭘 해야 할까요? 그렇죠. 다듬어야죠. 이번에는 AI를 아주 수준 높은 편집자로 활용해서 우리 원고의 완성도를 한 단계, 아니 2단계는 끌어올리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예전에는 동료 연구자한테 아쉬운 소리 해가면서 부탁하거나 아니면 내 눈이 빠져라 몇 번이고 직접 읽어보면서 고쳐야 했잖아요. 실수도 많았고요. 하지만 이제는 AI가 순식간에 아주 다각적으로 그것도 지극히 객관적인 피드백을 바로바로 던져줍니다. 시대가 바뀐 거죠. 그럼 어떤 툴을 써야 좋은데요? 하고 궁금하시죠? 자, 여기 몇 가지 추천 들어갑니다. 워드바이스 AI나 페이퍼팔, 그리고 우리나라 서비스인 다듬이 같은 전문 교정 툴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의 필수템으로 한번 장착해보세요. 이런 툴들이 그냥 단순하게 맞춤법이나 띄어쓰기만 봐줄 거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문법은 기본이고요. 글 전체의 스타일이 일관적인지, 혹시 어색하거나 부적절한 표현은 없는지, 문장 간의 논리적 연결이 약하지는 않은지,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지는 않는지 이런 걸 다 잡아줘요. 심지어 표절 검사까지 해주니까 내 논문의 독창성까지 지킬 수 있는 거죠. 정말 대단하죠? 혹시 여러분 최종 목표가 해외 유명 저널에 논문 싣는 거라면요. 그렇다면 더더욱 AI에 주목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정말 결정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거든요. 내 논문이 국제 무대에서도 통하게 만들고 싶다. 그러면요, 그냥 AI 툴이 아니라 다국어를 지원하면서 학술적인 글쓰기 스타일에 최적화된 그런 전문 AI 교정 툴을 쓰셔야 합니다. 꼭이요. 그래야 언어의 장벽 같은 거에 막히지 않고 내 연구의 가치를 100% 그대로 전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내용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겠네요.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들을 싹 모아서 최고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최적의 AI 활용 전략이 뭔지 딱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복잡할 것 같다고요?
전혀요. AI의 힘을 200% 끌어내는 가장 효과적인 전략은 놀랍게도 아주 간단합니다. 딱 3단계, 이 3단계 워크플로우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 필승 전략 바로 이겁니다. 첫째, 아주 구체적인 프롬프트로 AI한테 초안을 빠르게 뽑아냅니다. 둘째, 전문 AI 편집 툴로 문법부터 논리까지 싹 다 점검받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셋째, 이게 제일 중요해요. 결국 마무리는 우리 연구자의 전문 지식으로 직접 최종 검토하고 완성하는 겁니다. 이 마지막 단계를 빼먹으면 안 돼요. 이게 바로 황금률입니다. 기계, 즉 AI의 자동화가 주는 효율성과 인간, 바로 우리 연구자의 전문적인 최종 검토가 만나는 것. 이 둘을 조화롭게 합치는 게 생산성과 퀄리티,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최고의 비결인 셈이죠. 결국 핵심은 딱 하나로 정리되네요. AI 더하기 연구자. 이 조합이야말로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시너지라는 거 이제 아시겠죠? 자, 이제 여러분의 옆자리에 AI라는 정말 든든한 부조종사가 앉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다음 연구 프로젝트는 과연 어떻게 달라질까요? 그 무한한 가능성, 이제 여러분이 직접 경험해 보실 차례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AI를 어떻게 활용해야 논문 작성 그 힘든 과정을 초안부터 완성까지 완전히 확 바꿀 수 있는지 그 비법을 같이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논문 써야 되는데 그 하얀 화면만 멍하니 쳐다보면서 이걸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나 막막했던 경험 다들 있으시죠? 연구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마 100번 공감하실 거예요. 그 압박감 정말 장난 아니잖아요? 그런데 말이죠. 이제 그런 걱정은 좀 덜어두셔도 될 것 같아요. AI가 우리 연구자를 대체한다? 절대 아니고요. 오히려 글쓰기 과정을 정말 획기적으로 효율적으로 만들어주는 뭐랄까 아주 똑똑한 개인 비서, 조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가장 첫 번째 단계죠. 바로 초안 작성. 여기서부터 AI가 어떻게 판을 바꾸는지 한번 제대로 들여다볼까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진짜 핵심인데요. AI가 내놓는 결과물의 퀄리티는요. 전적으로 우리가 어떤 지시를 내리느냐, 바로 그 프롬프트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요구할수록 정말 깜짝 놀랄 만큼 좋은 초안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에요. 그냥 논문 써줘가 아니라 내 연구 주제에 대해서 서론, 방법, 결과, 토의, 바로 이 IMRAD 형식에 딱 맞춰서 논문 초안 하나만 작성해 줄래? 이렇게 아주 명확하게 요청하는 거죠. 그러면 AI가 정말 정확하게 표준 학술 구조에 맞는 뼈대를 딱 하고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근데 AI의 진짜 능력은 이게 다가 아니에요. 챗 GPT나 사이스페이스 같은 툴들 이거 한번 써보시면요. 관련 문헌들을 싹 요약해주고 핵심 참고 문헌도 이거 보세요 하고 추천해주고요. 심지어 그 귀찮은 참고 문헌 목록까지 자동으로 만들어준다니까요. 와, 이러면 자료 찾고 정리하는 데 들어가는 그 어마어마한 시간을 아낄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초안이 딱 준비됐습니다. 그럼 이제 뭘 해야 할까요? 그렇죠. 다듬어야죠. 이번에는 AI를 아주 수준 높은 편집자로 활용해서 우리 원고의 완성도를 한 단계, 아니 2단계는 끌어올리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예전에는 동료 연구자한테 아쉬운 소리 해가면서 부탁하거나 아니면 내 눈이 빠져라 몇 번이고 직접 읽어보면서 고쳐야 했잖아요. 실수도 많았고요. 하지만 이제는 AI가 순식간에 아주 다각적으로 그것도 지극히 객관적인 피드백을 바로바로 던져줍니다. 시대가 바뀐 거죠. 그럼 어떤 툴을 써야 좋은데요? 하고 궁금하시죠? 자, 여기 몇 가지 추천 들어갑니다. 워드바이스 AI나 페이퍼팔, 그리고 우리나라 서비스인 다듬이 같은 전문 교정 툴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의 필수템으로 한번 장착해보세요. 이런 툴들이 그냥 단순하게 맞춤법이나 띄어쓰기만 봐줄 거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문법은 기본이고요. 글 전체의 스타일이 일관적인지, 혹시 어색하거나 부적절한 표현은 없는지, 문장 간의 논리적 연결이 약하지는 않은지,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지는 않는지 이런 걸 다 잡아줘요. 심지어 표절 검사까지 해주니까 내 논문의 독창성까지 지킬 수 있는 거죠. 정말 대단하죠? 혹시 여러분 최종 목표가 해외 유명 저널에 논문 싣는 거라면요. 그렇다면 더더욱 AI에 주목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정말 결정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거든요.
내 논문이 국제 무대에서도 통하게 만들고 싶다. 그러면요, 그냥 AI 툴이 아니라 다국어를 지원하면서 학술적인 글쓰기 스타일에 최적화된 그런 전문 AI 교정 툴을 쓰셔야 합니다. 꼭이요. 그래야 언어의 장벽 같은 거에 막히지 않고 내 연구의 가치를 100% 그대로 전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내용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겠네요.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들을 싹 모아서 최고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최적의 AI 활용 전략이 뭔지 딱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복잡할 것 같다고요? 전혀요. AI의 힘을 200% 끌어내는 가장 효과적인 전략은 놀랍게도 아주 간단합니다. 딱 3단계, 이 3단계 워크플로우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 필승 전략, 바로 이겁니다. 첫째, 아주 구체적인 프롬프트로 AI한테 초안을 빠르게 뽑아냅니다. 둘째, 전문 AI 편집 툴로 문법부터 논리까지 싹 다 점검받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셋째, 이게 제일 중요해요. 결국 마무리는 우리 연구자의 전문 지식으로 직접 최종 검토하고 완성하는 겁니다. 이 마지막 단계를 빼먹으면 안 돼요. 이게 바로 황금률입니다. 기계, 즉 AI의 자동화가 주는 효율성과 인간, 바로 우리 연구자의 전문적인 최종 검토가 만나는 것. 이 둘을 조화롭게 합치는 게 생산성과 퀄리티,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최고의 비결인 셈이죠. 결국 핵심은 딱 하나로 정리되네요. AI 더하기 연구자. 이 조합이야말로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시너지라는 거 이제 아시겠죠? 자, 이제 여러분의 옆자리에 AI라는 정말 든든한 부조종사가 앉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다음 연구 프로젝트는 과연 어떻게 달라질까요? 그 무한한 가능성, 이제 여러분이 직접 경험해 보실 차례입니다.